응? 그래서 뭐 컨디션은 좀 어떻니? 요즘에 응.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날씨가 이번 주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로 바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또 우리 같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승현이가 감기 이슈로 인하여서 기침이 계속 난다고 해서 지금 여기 왔을 때 또 약간 수업에 집중이 되는 게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일단 3, 4회 일단 최대한 다 풀고 그리고 일단 영상으로 일단은 모르는 문제 대체를 최대한 하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1차적으로 지금부터는 아픈 것도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이제부터는 아픈 것도 굉장히 큰 손해고 그렇다 보니 무조건 이제 아프지 않도록 특히 이제 환절기이기 때문에 약간 뭐 패션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일단 무조건 덥게 그러니까 옷 잘 입었네 브리스 그래서 무조건 따뜻하고 덥게 조금이라도 약간 서늘하다 하는 순간 아차 하는 순간 감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뜻하고 덥게 잘 챙겨가지고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손 깨끗하게 씻고도 감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성 이제 질환이기 때문에 손 잘 씻고 그렇게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물 자주 마시고 그래 건조하니까 그렇다. 지금은 이제 사실 크게 별 생각이 뭐 약간 수능에 대한 압박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질리라고 해야 되나? 이제 압박이 되다가 아 몰라 이제 20 몇 주 남았겠지 뭐 하면서 약간 살짝 수능에 대한 권태기가 조금 왔을 시기라 가지고 조금 약간의 안정감이 있기는 할 겁니다. 다른 때보다도.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11월 넘어가서부터는 갑자기 아 나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있었다면 이라는 약간 그런 또 조급함과 다급함 때문에 공부가 손에 오히려 안 잡힐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미리 내가 얘기를 해드렸으니 아 이게 케빈쌤이 얘기했던 그 조급함과 약간 그 다급함이구나 이럴 때일수록 한 글자라도 더 봐야겠다 한 과목이라도 더 봐야겠다 사실 11월 들어오고 나서는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씩 감을 잃지 않는 선에서만 이제 조금씩 쭉 이제 느긋느긋하게 텐션만 잘 유지해 주시면 되고 직전이 되었을 때는 이제 탐구 과목 뭐 수능 최저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이제 입시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단기간에 점수를 잘 올릴 수 있는 부분은 국어, 영어, 수학보다는 이제 탐구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내가 부족했었던 내용들, 단원들이 있으면 한 번 더 챙기고 한 번 더 외우고 한 번 더 기출 분석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3회입니다. 킬링 캠프 시즌 1 3회 12번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파이 콤마 파이에서 함수 fx는 얘가 평균적으로 진짜 한 11번부터 좀 문제가 난이도가 많이 어렵더라고. 12번도 이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fx가 5 사인 2분의 x 빼기 k 플러스 2. 자, 이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6이 되도록 하니 양수 k의 최소값을 알파라고 하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봐봐. 탄젠트 알파랑 사인 알파를 뺐는데 선택지를 보았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젠트 값, 사인 값과는 관계가 먼 녀석들이 선택지 보기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파는 특수각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유추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녀석을 한 덩어리로 보고 우리가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를 우리는 P 정도로 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로 나누면은 2분의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야. k를 다 빼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 이상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 이하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 대하여서 주어진 함수, 사인 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5 sin t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이때 t의 범위는 한 번 더 그대로 똑같이 써보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 이상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 이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네 일단 적당히 많은 충분하게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측 2, 3, 4분면 쪽에서도 이렇게 한 줄기 먼저 그려놓고요. 또 한 줄기 더 이렇게 두 줄기 일단은 넉넉하게 한번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x축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대략 요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해버리면 최대값은 5 플러스 2, 7이 될 것이고요. 최소값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5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으로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상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y는 sin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의 경우에는 일단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양수 k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의 경우에는 여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왼쪽으로 k만큼 이동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좌측으로 k만큼 이동을 하였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6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네요. 최대값 플러스 최소값이 6이어야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1차적으로 요 구간 안에, 요 t의 값 구간 안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 되어버리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버릴 건데,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 되어버린다는 얘기는 최대값은 9가 되어야 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최대값이 9가 될 수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버리면 오른쪽으로 살짝 넘어갈게. 라지 m, 스몰 m 합이 6이다. 그럼 스몰 m이 마이너스 2일 때도 불가능해. 왜? 라지 m은 아무리 커져봤자 7이기 때문입니다. 맞지? 따라서 가능한 경우는 7과 마이너스 1인 경우, 그 다음에 6과 0인 경우, 그 다음에 5와 1인 경우, 4와 2인 경우 정도로 일단은 정수라고 가정을 해버린다면 이 정도로 우리가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등등등 정수라고 가정한다면. 됐습니까? 그리하여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이 구간이 마이너스 k만큼 이동을 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바로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요 점이 구간에서 빠져버려야 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간에서 빠져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구간의 길이는 지금 파이만큼이 구간의 길이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끝값이 요렇게 들어간다면 우측 끝값, 즉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가 요 점이라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는 얘보다 최대값을 가질 때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구간의 양쪽 끝값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 즉 최소일 때 요 점을 벗어나 버리는 순간 누가 포함이 되기 시작하냐면 바로 요 녀석이 포함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해야 되겠니? 자,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자면은 그래프 개형이 요렇게 주어져 있을 텐데 최대값을 가질 때랑 최소값을 가질 때의 길이, 구간의 길이가 파이야. 그리고 t의 값의 범위, 이 구간의 길이도 파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최소값을 가질 때를 벗어나 버리는 순간 최대값은 포함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7 또는 마이너스 3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라지 m 또는 스몰 m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얘는 아예 불가능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먼저 따라서 라지 m이 7이다라는 것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라지 m이 7이면서 동시에 스몰 m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케이스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요 경우가 내시겠네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경우를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 2, 3, 4 부면을 조금 더 확대하여 가지고 그래프를 하나 더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 네, 이야, 아이고, 이렇게 일단 그려질 거고, x축 밑으로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일단은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7인 상태, 여기가 마이너스 3인 상태, 여기는 2인 상태가 되시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최소값이 일단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기다가 직선 y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끌을 수 있어야 한다. y는 마이너스 1. 그랬을 때 누구? 바로 요 점이 끝값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구간이 어떻게 주어져야 되냐 하면은 이때의 x값부터 시작하여서 여기가 오른쪽 끝값이고 그렇다면 왼쪽 끝값은 파이만큼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대략 이쯤 위치에 있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고 그때의 최대값은 7,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합했을 때 6이 되는 첫 번째 경우가 된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왼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최대 최소의 합이 6이 되는 케이스가 요 그림과 같을 때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왜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조건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인 점은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여기 x값이 누구라고? t의 값이었기 때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5 사인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에다가 플러스 2를 대입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2 넘기고 5 마저 넘기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오셔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때 k의 값을 알파라 하자 했기 때문에 k 자리에는 알파를 이렇게 대입시켜 버리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각 변환을 이용을 하여서 좌변의 경우에는
사인 2분의 홀스파이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로 바뀌게 될 것이다. 1사분면 각이 있기 때문에 부호는 그대로 플러스가 될 것이고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분의 파이보다 살짝 더 넘어갔기 때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가 요거 해볼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 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하였을 때 그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작다. 넘기고 하면 알파는 파이보다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따라서 음수가 되려면 제 3, 4분면 각 정도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면 사인 알파의 절대값은 5분의 4. 탄젠트 알파의 절대값은 해볼까요? 5대 3 대 4기 때문에 절대값은 3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알파의 경우에는 3,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사인 음수 탄젠트만 양수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마저 구하시면은 탄젠트 알파 빼기 사인 알파 요 녀석 빼기 요 녀석 더해서 3분의 4 플러스 5분의 4 최종 결과 15분의 5, 4, 20 더하기 4, 3, 12, 15분의 32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아이 재밌어? 됐습니까? 네. 실제로는 이제 올해 수능 난이도라고 생각한다면 약 14번 정도의 난이도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조금만 약간만 더 관찰과 고민의 과정이 있으면은 그렇게 복잡한 치환과 분석이 필요한 문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를 기준으로 하여서 왼쪽으로 조금만 들어가 버리는 순간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될 텐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면 모순이 생기네. 이 점을 빨리 벗어나게 더 이동을 확 해야 되겠구나. 그러는 순간 최대값은 7로 고정이 된다. 아하, m이 7이거나 스몰 m이 마이너스 3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라지 m이 7인 경우는 가능하다. 그때 스몰 m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요 그래프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k의 최소값 알파라기 때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였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여기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야. 얘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을 부등식으로 구해보시면은 알파가 파이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파가 파이보다 크면서 코사인이 음수이기 때문에 제 3, 4분면의 각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인 음수 탄젠트 양수가 되도록 하여서 요거 이용해서 마저 다 구하실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이어서 14번 가겠습니다. 이야. 휴. 14번은 또 나에게 엄청난 큰 시련이네요. 네, 그림을 열심히 또 한번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름이 AB인데 AB의 중점이 오라 하였으므로 당연히 점 O는 큰 반원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반지름의 길이 AO, CO, DO, BO는 전부 다 길이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은 기본이 되겠네요.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가 대략 이쯤 그 다음에 D가 대략 이쯤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렵네. 고난이도입니다. 난 나쁘지 않은데. 그렇죠?
이렇게 OCD를 동시에 지나는 원이 하나 있어야 하겠다 라는 것. 그 다음 A와 D가 마지막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자, 일단은 주어져 있는 거 표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D는 8. AD의 길이가 8. 여기 일단 주어져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고 8. 그 다음에 또 어디? CD의 길이가 루트 14입니다. 루트 14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 ADC에 대한 코사인이 주어져 있거나 요 각에 대한 코사인이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것만 봤을 때도 변변 기인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부터? 코사인 법칙부터 적용하고 싶어져야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거를 하기 앞서가지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같은 길이의 선분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다 나타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OA와 OB의 길이 같고 OD와도 같고요. OC와도 같습니다. 왜?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보조선 하나 그어보도록 할게요. C와 A를 연결을 하셔서 이것도 보라색으로 그어볼까 그러면? C와 A를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각형 ACD에다가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자. 그래서 선분 AC의 길이를 구해보면은 코사인 법칙 일단 식 자체, 계산 자체는 생략을 살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여기 편의상 알파라고 두도록 할게. 식만 써보자. AC제곱은 8의 제곱 플러스 루트 14의 제곱 빼기 2배의 변면이기 때문에 16 루트 14 곱하기 코사인 알파 루트 14분의 3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선분 AC의 길이는 루트 30이 나온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AC의 길이는 루트 30이다 까지 구해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런 일단 AC의 길이는 약간 반사적으로 마치 척추 반사, 연수 반사 하듯이 변변 코사인 기인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구해내놓은 상태입니다. 맞지?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구한 이 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림 전반적으로 일단 멀리서 한번 바라보았을 때 삼각형 AOC가 이등변 삼각형일 때 그때 밑변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두었기 때문에 호 AC에 대한 원주각이 알파라면 호 AC에 대한 중심각은 2알파가 되시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런 경우에는 편의상 여기 O에서 AC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다고 하였을 때 수선의 발 내렸다고 하였을 때 반반 된다라는 사실 이용하실 수가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알파 각도도 반반 나뉘어질 것이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2단계 우리는 삼각형 AOC를 관찰하여서 선분 OC이자 선분 OA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코사인 알파가 14분의 3 루트 14 요 유리하기 전으로 되돌리면 루트 14분의 3으로 나온다라는 걸 이용하여서 사인 알파를 구해내실 수가 있다. 사인 알파의 경우에는 계산해버리면 루트 14분의 루트 5가 나오겠습니다. 깜짝이야.
그래야지 9 플러스 5 하면은 14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였다. 자, 여기에서 AC의 중점을 일단 편의상 M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각형 OCM 혹은 OAM으로 가볼까요? OAM으로 가보자면은 뭐분의 뭐? OA분의 AM이 바로 사인 알파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선분 OA분의 AM이 사인 알파다. 따라서 OA1로 사인 알파 넘겨버리면 선분 OA 길이는 사인 알파 구했다시피 루트 14분의 루트 5분의 AM AC가 루트 30이었기 때문에 AM은 그 절반 2분의 루트 3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2 루트 5 일단은 루트 5랑 루트 30 먼저 약분을 갈겨주시면 2분의 2 루트 21 루트 21로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길이가 죄다 루트 21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얻어냈습니다. 루트 21 얘도 루트 21 얘도 루트 21 얘도 루트 21 되시겠습니다. 그치요? 요거 한 방에 꽤 많은 변의 길이들을 한 큐에 와라라라라 구해냈구나.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잠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구해야 되는 길이가 어디랑 어디냐 하면은 바로 선분 OP와 선분 CP의 곱입니다. 요 점이 지금 P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OP 그리고 CP의 길이의 곱을 구해야 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선을 마저 OPCP 연결하여서 그렸더니 이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삼각형 OPC도 원에 내접이고요. 그 다음에 OPD, 그 다음에 ODC, 그 다음에 PDC 등등등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 무려 4개나 존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 즉 삼각형의 외접원이 등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적절하게 이제 사인 법칙만 잘 이용을 해버리시면은 OP의 길이와 PC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자, 일단 CP와 마주보고 있는 변은 그렇다면 CP를 한 변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 중에서 CPD를 이용을 해버리면은 마주보고 있는 변에 대한 사인 값은 다행히 우리가 이미 구해 놓았습니다. 그치? 좀만 더 힘을 내서 눈이 감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OP랑 마주보고 있는 각이라고 하면 당연히 요각 또는 요각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요 각을 편의상 베타라고 두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이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기 루트 21이라고 하는 각, 변의 길이가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즉 이때 우리는 삼각형 OCD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아까 이 보라색으로 짓거렸던 것들을 똑같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OCD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한 윗각을 내가 감마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베타와 감마에 대한 정보를 지금부터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자, 먼저 베타에 대한 정보를 뽑아보도록 할까요? 베타. 저기 네. 베타의 경우에도 사실 요거네. AOD 삼각형 AOD가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걸 먼저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AOD부터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OD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 어떻게 5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요래 내렸을 때 여기는 M2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하여서 요 길이분의 요 길이를 해버리면은 코사인 베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코사인 베타는 성분 OD분의 DM2라고 보실 수가 있다. OD분의 DM2다. 한 번 더 봅시다. 여기 OD분의 DM2가 코사인 베타야. 코사인 베타, 그치? OD는 루트 21로 구했고요. DM2는 지금 AD의 길이가 8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AD의 길이가 8이기 때문에 그 절반 4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베타는 루트 21분의 4. 따라서 사인 베타는 또 1 코사인 제곱의 양의 제곱 끝에 버리면이 루트 21분의 루트 5가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하다가 말았던 내용 삼각형 OCD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거 똑같이 적용을 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O에서도 CD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 M3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코사인 감마는 보이나요? 코사인 감마는 감마에 대한 코사인이기 때문에 요 길이분의 요 길이 OD분의 DM3입니다. OD분의 DM3 OD는 똑같이 루트 21 DM3의 경우에는 CD의 길이가 루트 14라 하였으므로 2분의 루트 14가 된다. 따라서 2루트 21분의 루트 14입니다. 루트 7로 나누고 나면은 루트 2고 2루트 3입니다. 따라서 마저 간단히 해버리면 루트 6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 말은 사인 감마 루트 6분의 루트 5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힘들어.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인 법칙을 적용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예요. 그러면 준비를 마쳤으니 바로 적용해볼까요? 자, 사인 법칙에 의하여서 어떤 특정한 하나의 삼각형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다. 왜냐? 삼각형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의 경우에는 사인분의 대변의 길이가 무조건 이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은데 외접원의 지름이 일정하잖아, 맞지? 따라서 어떤 삼각형을 갖고 오더라도 무조건 사인분의 대변 다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걸 이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먼저 사인 감마분의 루트 21 사인 감마분의 일단 문자로 다 표현해볼게. 성분 OC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OP의 경우에는 마주보고 있는 각이 베타이기 때문에 사인 베타분의 OP 그 다음에 PC의 경우에는 마주보고 있는 각이 알파이기 때문에 사인 알파분의 PC 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요 녀석의 값은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하실 수가 있다. 사인 감마의 경우에는 어디 있니? 루트 6분의 루트 5. 그 다음에 OC의 길이 루트 21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거 마저 계산을 해버리시면 루트 5분의 어떻게 되니? 루트 6 곱하기 루트 21 3 루트 14로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때 요 녀석의 결과도 루트 5분의 3 루트 14 이 결과도 루트 5분의 3 루트 14다라는 걸 이용하시면은 자 성분 OP는 루트 5분의 3 루트 14 곱하기 사인 베타로 구하실 수가 있다. 사인 베타 루트 21분의 루트 5였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 성분 CP의 길이는
여기 요가 곱하기 사인 알파라 주실 수가 있겠네. 루트 5분의 3 루트 14 곱하기 사인 알파 얼마였니? 사인 알파 루트 14분의 루트 5였습니다. 휴, 다 했다. 드디어 이렇게 날리고 루트 7도 적당히 날려버리시면은 루트 3분의 3 루트 2이기 때문에 루트 6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CP 마찬가지로 요래요래 날리면은 3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곱하기 해버리면은 3 루트 6이 최종 결과 되겠습니다. 14번 해결. 이어서 20번 레고. 이야. 가볼까요? 마이너스 a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b입니다. 자, 이번 문제 fx가 이렇게 일단 주어져 있고요. a, b는 실수랍니다. 가족과 x에 대한 방정식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이 두 실근의 합은 5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먼저 얘가 0이 되게 하는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에 앞서서 판별식이 일단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지수방정식에서는 지금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바로 적용을 할 수는 없잖아, 맞지?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2의 x제곱을 잠시 k 정도로 치환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어떻게 바뀔 수 있냐 하면 자 2의 x제곱이 k이기 때문에 k제곱 곱하기 8분의 1, 즉 8분의 1 k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k 플러스 b는 0이라는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는 뭘 이용할 수 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것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녀석 일단은 기억, 조건들은 전부 다 기호 붙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판별식 바로 한번 써보면은 d는 a제곱 마이너스 4a시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b고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니은으로 칠게요. 얘가 니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 누가 되냐면은 지금 요 지수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라 했잖아, 맞지? 그렇다면 이 2차 방정식의 k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 이때 k 값이 2의 x제곱이었으므로 두 실근 k의 값은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실근의 곱을 이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실근의 곱. 두 실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서 a분의 c이기 때문에 8b가 될 겁니다. 그 결과는 실제로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될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라고 했기 때문에 30이다. 따라서 이때 b의 값은 4구나라고 먼저 심플하게 구해내실 수 있겠습니다. b는 찾았다. 그렇다면 이걸 어디에다가 니은에다가 살짝 적용을 시켜버리시면은 a의 범위를 먼저 알아내실 수가 있겠네. 넘기면 a제곱이 2보다 크다 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루트 2 미만 또는 루트 2 초과다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두 실근이 양수이기 때문에 두 실근의 합 8a도 일단은 양수가 나와야 되겠네. 합의 경우에도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누구만 가능하다? a가 루트 2보다 크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a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 조건이 있으니까 나 조건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되겠네. 나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fx는 t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t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나에 의하면은 일단 fk 잠깐만 fk가 아니라 gk라고 주셔야 되겠네요. 요 녀석의 좌변을 일단은 gk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즉 fx에서 2x제곱을 k로 치환한 결과의 함수 2차 함수를 gk라 두겠습니다. 그 결과 8분의 1 k제곱 마이너스 ak b는 구해냈으므로 플러스 4 정도로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2x제곱을 k로 치환하면 당연히 k는 0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이때 k의 정의역 0보다 크다 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0보다 큰 실수 k에 대해서 정의된 요 2차 함수를 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이용하실 것 같으면은 요 녀석을 요 녀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k 이자 2의 x제곱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y는 2의 x제곱의 경우에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기 때문에 이 녀석을 하나의 변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대1 대응에 의하여서 k를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양수 k이기 때문에 y축 오른쪽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요 녀석의 표준형을 이용을 하여가지고 꼭지점에서 표를 먼저 한번 구해봐 주시면은 8분의 1에 계산을 살짝 생략할게요. k-4a의 완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가 나올 겁니다. 이때 a의 범위가 루트 2보다 크면은 a 제곱은 2보다 커. 맞죠? 한 단계. a제곱은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a 제곱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따라서 플러스 4 플러스 4를 해버리면 0보다 작다. 즉, 이 녀석은 음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꼭지점에 x좌표는 양수, 4a 양수, y좌표는 음수이기 때문에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물록인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편의상 아무렇게나 이 정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절대값을 취해버리면 이 부분 이렇게 올라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직선 y는 t를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경우가 나오네요.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3개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하시면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그래프를 살짝 수정하여서 어떻게 그려져야 하느냐 하면
만만한 게 누구겠노? 그럼 이제 여기서 꼭지점의 y좌표와 여기 시작점, 즉 y축 위에 있는 점이 관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밑에다가 그래프 하나 더 그려보면 대략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절대값을 취했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즉 y축과의 교점과 여기 극대가 되는 이 극대값이 일치하는 경우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봐봐, 교점의 개수, 직선 y는 t를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 즉 노란색 그래프만 볼 겁니다.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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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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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다가 2개입니다. 왜? k가 0보다 크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점은 빠지는 점이야, 맞지? 따라서 4개였다가 교점이 2개였다가 1개로 바뀌는 코스. 따라서 y 절편과 만약에 k가 0일 때도 정의가 된다 하였을 때 y축과 만나는 이 교점의 y좌표와 요 극대값이 일치하는 경우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y절편 4 그리고 극대값의 경우에는 원래의 최소값 부호 반대로 만든 겁니다. 원래의 최소값 부호 반대이기 때문에 절대값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라고 먼저 정직하게 일단 써보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2a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는 4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서 a의 값은 2다라는 것을 구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15분 정도 쉬었다가 8시 33분까지 비치 23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정말 금방금방 하네요.